이 700년 된 이 작품들은 고대 도시 니네베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거석 유적지는 엄청난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슬람 국가 IS천은 2016년에 이 유적들을 파괴하려 했지만 고대 니네베 유적지 아래에도 이러한 유물들이 묻혀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봉인된 아시리아 금고를 발굴했습니다. 금고는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벽에는 다시는 공개되어서는 안 될 메시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평범한 조사로 시작된 이 발견은 곧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소위 선진 문명을 과거에서 찾으려는 시도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바로 우리 자신을 찾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발견으로 전문가들은 잠시 멈춰서서 재평가하고 왜 이 공간이 그토록 조심스럽게 숨겨져 있었는지, 그리고 왜 미래 세대를 위해 경고가 남겨졌는지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니네베와 그 도시는 견고하게 건설되었습니다. 니네베는 사라질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전성기에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크고 발전된 도시 중심지 중 하나였으며 아시리아 제국의 권력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아시리아는 군사력과 행정력, 그리고 영토 확장을 통해 메소포타미아를 지배했던 민족으로 점차 주요 도시들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제국이 성장함에 따라 니네베는 가장 중요한 수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거대한 성벽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었고 넓은 거리들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었다. 궁전, 사원, 행정 건물들은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니네베의 모든 것은 아시리아의 지배 아래 세워진 장기적인 계획을 반영하고 있었다. 이 도시는 압력과 침략, 그리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건설되었다. 그 계획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니네베는 거리 아래에 원래 설계의 일부로 세심하게 계획된 지하 공간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것들은 우연히 생긴 공간이나 나중에 추가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고학 연구에 따르면 저장실, 통로, 밀폐된 방들은 도시 건설 초기부터 도시 구조에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간들은 일관된 패턴을 따르고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아시리아 수도 운영에 있어 특정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아시리아 체제에서 지하 공간은 권력과 통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곡물 저장소는 열과 도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하에 위치했습니다. 귀중품은 대중의 눈에 띄지 않도록 보관되었고 민감한 자료는 접근을 감시하고 제한할 수 있는 곳에 보관되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무언가를 지하에 두는 것은 편의성보다는 통치와 안보와 관련된 의도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공간을 봉인하는 것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아시리아의 방이 봉인되면 버려진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봉쇄는 해당 공간에 더 이상 접근하거나 변경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다는 공식적인 결정을 의미했습니다. 일단 폐쇄되면 그 공간은 기능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다시 열려면 명확한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봉인된 방을 다시 여는 것은 기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특히 내용물이 의도적으로 따로 보관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우려는 손상이나 부패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행정적, 종교적 안정을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시스템은 니네베 지하에 다양한 형태의 지하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공간은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이용되었고 어떤 공간은 필요할 때만 개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공간은 다른 공간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 방들은 일반적인 저장실보다 훨씬 더 세심하게 밀봉된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 발굴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공간들 중 일부는 지하 깊숙이 건설되어 주요 통로망과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간들은 일상적인 출입이나 저장을 위한 구역의 설계와는 달랐습니다. 이러한 공간들이 존재했던 이유를 이해하려면 건축 구조를 넘어 아시리아인들이 지식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이 통제의 대상이 되면서
니네베 지하에 있는 설명할 수 없는 밀폐된 공간들은 니저옥의 물품을 보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그 공간들의 고립성은 건축 양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공간들이 존재했던 이유를 이해하려면 아시리아인들이 잘못 다루면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믿었던 종류의 기록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리아인들에게 있어 특정 형태의 문자 지식은 위험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기록이나 공적인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점술 문서, 징조 해석, 그리고 현실 세계의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어지는 의례 지침 등이 여기에 해당했습니다. 이러한 문서들은 하늘의 징조를 읽고 특이한 현상을 해석하며 신들이 현재의 행동을 승인하는지 또는 반대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점술 문서는 가장 민감한 내용에 속했습니다. 여기에는 일식, 행성 운동, 동물의 행동, 심지어 제물로 바쳐진 장기의 상태에 대한 해석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의 믿음에 따르면 이러한 징조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그것들을 잘못 해석하면 재앙적인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잘못된 해석은 전쟁을 정당화하거나 행동을 지연시키거나 지도자들이 파괴가 불가피하다고 확신하게 만들 수 있었다. 의식과 주문이 담긴 텍스트는 이와는 다른 종류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 글들은 신의 분노를 달래고 저주를 풀거나 잘못된 것으로 여겨진 후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후대 기록에 따르면 잘못된 의식을 사용하거나 의식을 부정확하게 행하는 것은 상황을 개선하기보다는 악화시킨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체계에서는 행동이 많을수록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헌에 대한 접근은 엄격하게 통제되어 추스였으며 궁중학자, 의례 전문가, 그리고 일부 관리들을 포함한 훈련된 전문가만이 이를 읽거나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권한 없이 책을 읽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책들을 오용하는 것은 공황, 혼란 또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가 따랐습니다. 역사 속 서신들을 보면 잘못된 해석을 내놓았건 학자들은 처벌받거나 직위에서 해임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이들은 기만이나 불충실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침묵을 강요당하거나 완전히 배제되기도 했다. 틀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텍스트 자체에 대한 두려움만큼이나 강력해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시리아인들은 지식을 엄격하게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기록은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었지만 위험한 문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통제가 이해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일부 해석에 따르면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결국 제한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위험한 문서들은 더 이상 단순히 당국의 보호 아래 보관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아예 접근이 차단되었다. 확인되지 않은 보고에 따르면 일부 서적들은 우발적인 접촉을 막기 위해 특별히 선택된 외딴 장소에 보관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통제는 물리적인 차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식이 이러한 단계에 이르자 더 이상 도서관이나 사무실에 보관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식은 격리되어야 했고 격리에는 다시는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봉인되었다가 사라진 금고들, 그 시점부터 논쟁은 행동으로 대체되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아시리아 관리들은 위험한 문서들이 사용, 연구 또는 참고를 위해 설계된 공간에 더 이상 남아있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일단 제거가 결정되면 영구적이어야 했다. 해결책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건축적인 것이었다. 공간 자체가 장벽이 되었다. 이를 위해 니네베 지하에 지하 저장고가 만들어졌다. 이 공간들은 단순히 창고나 기록 보관소처럼 설계된 것이 아니었다. 오로지 격리를 위해 건설된 것이었다.
이러한 지하 저장고의 배치는 제한과 동일한 논리를 따랐습니다. 일상 활동 공간과의 거리, 관공서와의 거리, 물자 수송이나 이동 경로와의 거리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발굴 기록에 따르면 이 저장고들은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더 깊은 곳에 위치했습니다. 이 저장고들의 기능은 보존이 아니라 격리였습니다. 내부에 보관된 자료는 추후 참고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은 해당 자료에 근거한 추가적인 조치를 방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해석에 따르면 관계자들은 훈련된 전문가라 할지라도 해당 자료를 계속 참조하는 것은 너무 큰 위험을 수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사태 악화를 막는 유일한 방법으로 여겨졌습니다. 아시리아 관습에서 판단을 따르는 행위였던 봉인은 최고위층의 결정과 연관된 공식적인 행위였습니다. 이는 일상적인 폐쇄가 아니었습니다. 금고가 봉인되면 그것은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유일한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역사적 재구성에 따르면 그러한 공간을 다시 여는 것은 극도의 우려 속에서 내려진 결정을 뒤집는 것을 의미했기에 재개방은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시공 세부 사항이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합니다. 초기 조사 보고서에는 강화된 장벽과 숨겨진 출입구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인 접근으로 인한 마모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천장 이후에는 점검이나 유지 보수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보고서에 따르면 설계의 핵심은 일단 폐쇄되면 공간이 완전히 폐쇄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밀폐된 공간들은 니네베의 지하 네트워크 곳곳에 흩어져 있었으며 특정 장소에 집중되거나 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특징이 공간에 대한 인식을 낮추고 침입 가능성을 줄였다고 주장합니다. 불확실성으로 인해 분리가 더욱 심화되었다. 위치가 널리 알려지지 않으면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기원전 612 년에 니네베가 함락되었다. 도시는 적군에 의해 무자비하게 점령당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는 광범위한 파괴를 확인시켜줍니다. 화재가 주요 건물들을 휩쓸었고 성벽은 무너졌으며 구조물들은 안쪽으로 붕괴되었습니다. 지하 공간들은 짓눌리고 묻히고 잔해로 완전히 막혔습니다. 혼란 속에서 접근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파괴 이후 니네베는 다시는 제대로 기능하는 수도로 복구되지 못했습니다. 폐허는 버려진 채로 남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흙과 잔해가 짚으면 아래에 남아있던 것들을 덮어버렸습니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후대 사람들은 지하에 봉인된 모든 것이 도시와 함께 파괴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하 저장고는 더 이상 복구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가정은 수세기 동안 학문적 이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발굴 작업은 주로 지표면, 유적, 궁전, 그리고 눈에 보이는 구조물에 집중되었다. 밀폐된 지하 공간은 붕괴로 인해 파괴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그러한 공간이 온전하게 남아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지하 저장고는 우려의 대상에서 전설로 바뀌었습니다.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기에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유적 아래에서 증거가 발견될 때까지 그러한 믿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 밀폐된 공간은 사라진 것으로 여겨졌지만 유적 아래에서 진행된 현대의 발굴 작업이 그 믿음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아무도 발견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보물창고. 니네베에서 진행된 현대 고고학 발굴 작업은 숨겨진 무언가를 발굴하려는 목표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장에서 작업하는 팀들은 알려진 구조물을 지도화하고 시간, 전쟁, 침식으로 손상된 지역을 안정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작업의 상당 부분은 드러난 유적을 기록하고 약한 부분을 보강하고 현대적인 측량 도구를 사용하여 지표면을 훼손하지 않고
지하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측량 중 하나에서 데이터는 기록된 어떤 구조물과도 일치하지 않는 지하의 밀폐된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연구원들이 이 신호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니네베는 심하게 훼손된 유적지이며 무너진 방들이 흔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곳이 잔해로 가득 찬 공간이거나 도시 파괴 과정에서 무너진 창고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첫 번째 조사에서는 특이한 점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추측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추가 스캔을 진행하면서 불일치가 드러났습니다. 공간의 형태가 너무 규칙적이었고 경계선이 너무 깔끔했습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해당 공간이 붕괴로 인해 생긴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뚜렷한 경계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붕괴된 방은 일반적으로 변형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공간은 온전한 상태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피해 가능성에서 설계 가능성으로 관심이 옮겨갔다. 구조적 특징은 우연한 생존보다는 의도적인 건설을 시사했다. 벽은 예상보다 두꺼워 보였고 방향은 기존에 알려진 저장 공간과 일치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이로 인해 연구팀은 작업을 중단하고 재평가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목격한 것은 니네베 지하 구조에 대한 기존 모델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위치였다. 그 공간은 니네베 함락 당시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오랫동안 여겨져 온 지역 아래에 있었다. 역사적 기록과 이전 발굴 조사들은 그곳에 온전한 유물이 남아있을 리 없다는 믿음을 더욱 강화시켜 주었다. 해당 지역에서 밀폐된 공간이 발견된 것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학계의 가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었다. 전문가들이 투입되었다. 내부 기록에 따르면 아시리아 건축에 경험이 있는 고고학자들과 구조 전문가들이 자문을 구했다. 목표는 서두르지 않고 데이터가 실제로 보여주는 바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었다. 섣부른 발굴은 2000년 넘게 보존되어 온 유물을 손상시킬 수 있었다. 분석이 진행됨에 따라 이것이 한때 소실된 것으로 여겨졌던 밀봉된 금고 중 하나일 가능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일부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가능성은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그러한 공간들이 도시가 함락될 때 파괴되거나 사라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그와는 다른 점을 시사했습니다. 면밀한 조사를 통해 의도적인 폐쇄가 확인되었습니다. 입구는 붕괴로 막힌 것이 아니라 봉쇄된 것이었습니다. 돌의 배치는 무질서가 아닌 질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발굴 기록에 따르면 이처럼 완벽하게 봉쇄되려면 시간과 의도가 필요했다. 누군가 도시가 파괴되기 전에 이 공간을 의도적으로 봉쇄했던 것이다. 이 사실은 발굴팀 사이에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만약 이 방이 의도적으로 봉쇄되어 도시 파괴에서 살아남았다면 그것은 단순히 잊혀진 방이 아니었다. 영원히 봉쇄된 채로 남아있어야 할 곳이었던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작업 속도가 상당히 느려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결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모든 단계에 위험이 따랐습니다. 이 발견은 니네베 지하에 있는 최소한 하나의 밀봉된 금고가 온전하게 남아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오랫동안 뒤집혔던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하 공간의 운명에 대한 여러 추측들이 뒤집혔습니다. 한때 파괴되었다고 여겨졌던 것이 고립과 붕괴로 인해 보존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금고가 온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폐허 아래 방 안에 무엇이 봉인된 채로 남아있었는지에 대한 더욱 어려운 질문이 제기되어 하였다. 봉인된 금고의 존재가 확인되자 발굴 작업은 극도로 신중하게 진행되었다. 보고에 따르면 발굴팀은 붕괴나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 속도를 매우 조심스럽게 조절했다. 니네베의 지하지층은 매우 취약하여 단 한 번의 실수로 수세기 동안 보존되어 온 증거가 파괴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신중하게 고려되었다.
속도보다는 정밀도를 고려하여 도구를 선택했다. 스트레스 수준은 높았고 현장 분위기는 일상적인 업무에서 집중적인 절제 상태로 바뀌었다. 접근로가 확보되면서 지하 저장고가 낙석으로 막힌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돌들은 의도적으로 놓여 있었고 천장은 붕괴로 인한 무작위적인 형태가 아니라 질서정연한 패턴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발굴 기록에 따르면 이 입구는 우연히 묻힌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폐쇄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공간에 접근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 팀은 더 이상 잊혀진 방을 여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원래 건축가들이 설정한 경계를 넘어서고 있었다. 이 금고는 일반적인 지하 통로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도시 지하의 다른 곳에서 사용되는 저장 통로나 접근 통로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고립은 금고의 용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들은 시스템에 통합되어 있었지만 이 금고는 시스템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금고에 도달하려면 일상적인 이동이 아닌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면 내부 상태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먼지 분포와 표면 보존 상태는 수세기 동안 완전히 밀폐되어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물 침투, 약탈 또는 후대의 훼손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니네베의 지하 공간 대부분이 파괴와 이후의 노출로 인해 손상된 것을 고려할 때 이처럼 보존 상태가 양호한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지하 저장고는 처음 상태 그대로 밀봉되어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출입이나 재사용을 시사하는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바닥에는 마모된 흔적도 없었고 반복적인 출입을 나타내는 표시도 없었습니다. 일부 해석에 따르면 이러한 흔적의 부재는 지하 저장고가 지속적인 출입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었음을 시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용했던 흔적이 남아있는 창고와는 달리 이 공간은 봉인된 순간부터 아무런 흔적도 없이 그대로였다. 더욱 불안감을 자아내는 것은 내부 구조였다. 이 금고는 기존의 창고나 행정 공간과는 전혀 달랐다. 물건을 정리할 선반이나 상자, 칸막이도 없었고 사무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책상이나 기록물도 없었다. 발굴 기록에 따르면 이 공간은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된 요소가 전혀 없었다. 이곳은 업무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오로지 격리만을 위한 공간이었다. 이로 인해 최종적인 느낌이 점점 커져갔다. 금고의 모든 것이 목적보다는 완료를 암시했다. 일부 연구원들은 그곳이 무언가를 보관하기 위한 장소라기보다는 무언가를 끝내기 위한 장소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기능적인 디자인이 부재하다는 것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것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기록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관심은 점차 구조물 자체에서 벽으로 옮겨갔다. 초기 관찰에서 건축의 일부가 아닌 표시들이 발견되었다. 그것들은 정렬 지침이나 구조적 기호가 아니었다. 확인되지 않은 보고에 따르면 일부 팀원들은 그 표시들이 일정한 높이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의도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 순간 호기심은 우려로 바뀌었다. 팀은 바닥에 있는 물건이나 파편들을 예상했다. 그러나 금고는 마치 표면을 통해 말을 걸어오는 듯했다. 보고에 따르면 전문가들이 새겨진 표식을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 작업이 다시 중단되었다. 당면한 우려는 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벽에 새겨진 글귀, 즉 최초의 벽면 명문이자 실패의 기록이었다. 연구자들이 금고 외벽에 새겨진 가장 오래된 비문을 기록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먼저 언어를 파악했습니다. 그 글은 아카디아어로 아시리아 설형 문자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아시리아 제국 내에서 점술, 의례 기록, 공식 경고 등에 사용되던 공식적인 언어였습니다. 이 언어의 존재는 금고가 단순한 장식이나 행정적인 용도가 아니었음을 즉시 보여주었습니다. 금고는 중요한 학문적,
의례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글씨 상태는 곧바로 우려를 자아냈다. 비문은 고르지 않고 불완전했으며 문장은 갑자기 끊기기도 했다. 어떤 기호는 급하게 새겨진 반면 어떤 기호는 미완성으로 남아있었다. 보고에 따르면 이는 왕실이나 사원 비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세심하고 균형 잡힌 필체와는 거리가 멀었다. 마치 압박감이나 시간 부족 속에서 급하게 쓰인 듯 보였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내용 자체였다. 비문에는 지시사항이나 의식 절차 또는 보호 주문이 전혀 없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아시리아 의례문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언제 수행해야 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문들은 결과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번역팀에 따르면 해당 텍스트는 아직 취할 수 있는 조치보다는 이미 발생한 결과를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번역된 여러 부분에서는 무시된 경고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전에 보고된 징후에 대해 주저하고 조치를 취하기를 거부하는 태도가 드러났습니다. 일부 해석에 따르면 이러한 징조에는 불길한 징조와 자제 또는 지연을 권고하는 점과의 결과가 포함되었습니다. 비문은 징조 자체를 설명하기보다는 경고를 인지하고 무시했음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한 부분에서는 징조가 관찰되었고 조언이 주어졌지만 그 조언이 거부되었다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는 드러난 사실에도 불구하고 행동이 계속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표현은 점술의 결과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존중하지 않은 태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경고는 이해되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비문의 어조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명령이나 지시, 미래 행동을 인도하려는 시도는 전혀 없습니다. 기록자들은 가르치거나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책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 비문은 지침이라기보다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는 의도적인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리아에서는 행동을 인도하기 위한 글은 보관, 복사, 수정이 가능한 석판에 새겨놓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돌은 영구적인 것이었습니다. 기록 보관소 벽에 이 글귀들을 새겨 넣음으로써 기록이 변경되거나 제거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일부 해석에 따르면 그 목적은 수정이 아니라 인정의 표시였습니다.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이미 피해가 발생한 후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문은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이미 경험한 손실과 혼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시된 경고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든 간에 벽에 조각이 새겨질 무렵에는 이미 모든 것이 벌어져 있었다. 이러한 깨달음은 연구자들이 금고를 이해하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 금고는 더 이상 지식을 담는 용기로 여겨지지 않았다. 일부 학자들에 따르면 금고는 오류를 봉인한 기록물이었다. 벽에 쓰인 글들은 누구에게 지시를 내리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그저 증거로서 존재하기 위한 것이었다. 수사관들이 금고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글의 어조가 바뀌기 시작했다. 사색적인 표현은 사라지고 글은 더 짧고 날카로우며 직설적으로 변했다. 처음에는 인정의 표현이었던 것이 경고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불길한 징조에서 파멸로 연구원들이 지하 저장고 깊숙이 들어갈수록 비문의 어조는 완전히 바뀌었다. 입구 근처에서 볼 수 있었던 사색적인 표현은 사라지고 최종 결론처럼 읽히는 단호한 문장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번역팀에 따르면 비문은 과거의 실패를 묘사하는 것을 멈추고 같은 선을 다시 넘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비문은 붕괴에 대해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번역된 여러 부분에서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공격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는 야망이나 정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결과로 기록된 것입니다. 일부 해석에 따르면 이 성벽은 강대국이 약소국을 무자비하게 공격할 것이며 보호는 무용지물이 되고
협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들은 약해서가 아니라 이미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짓밟힐 것이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는 바로 역전이었다. 그래서는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권력자들이 권위를 잃게 될 것이라고 묘사했다. 지배받던 자들이 일어설 것이다. 벽의 여러 부분을 가로지르는 하나의 분명한 선이 보인다. 첫째가 마지막이 될 것이고 마지막이 첫째가 될 것이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반전은 아시리아 신앙의 완전한 혼란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세상이 더 이상 본래의 목적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 후 비문들은 승리도 패배도 아닌 전쟁, 끝없는 갈등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번역본에 따르면 군대는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더라도 계속 행군할 것이고 전투는 해결 없이 반복될 것이며 폭력은 더 이상 목적이나 방어수단이 되지 못하고 그 자체로 존재할 것이며 전쟁은 전략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것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글은 또한 내부로부터의 붕괴를 경고했다. 여러 단편에는 도시들이 스스로 파괴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었다. 의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지도자들은 무시당하며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신뢰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일부 학자들은 이 글이 적들이 침략할 필요 없이 내부로부터의 붕괴가 일어날 것임을 암시한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내부 분열이 그 일을 대신해 주었다. 기근은 후반부에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비문에는 더 이상 식량을 생산하지 못하는 땅과 가득 차 있지만 쓸모없는 창고에 대한 묘사가 담겨 있다. 해석에 따르면 이는 날씨나 우연의 탓이 아니라 결과였다고 합니다. 땅 자체가 불균형에 반응하고 기근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 중 하나는 신의 철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아시리아 문헌들은 신들의 진노를 경고했습니다. 이 비문들은 그보다 더 심각한 것, 즉 침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것이며 징조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인도하심은 사라질 것입니다. 교정이나 경고 없이 실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통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문이 지하 묘실 깊숙이 들어갈수록 언어는 간결하고 직설적으로 변했다. 설명은 사라졌다. 번역가들에 따르면 벽에 새겨진 글들은 과거 사건을 묘사하는 것을 멈추고 결과를 명시하기 시작했다. 가장 깊은 곳 근처에서 글씨의 방향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최초 건축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이 지하 저장고에 들어올지도 모르는 누구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한 부분에는 이 경계를 다시 넘으면 붕괴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처벌이나 신의 심판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협박하는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 공간이 훼손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설명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금고는 더 이상 역사적 기록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침입자들에게 남긴 직접적인 경고였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